예, 안녕하세요. 충원쇼TV입니다. 대한시대 오리진을 처음 시작하셨거나 복귀하셨다면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메타에 맞게 좀 빠르게 육성하는 방법과 대한시대 오리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보시고 플레이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만한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는 총 9개가 있고요. 유저가 가장 많은 서버로는 태평양 1서버가 가장 유저가 많고요. 그 다음은 대서양 1서버랑 태평양 2서버 정도 유저가 좀 있고, 나머지 서버들은 조금 유저가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 서버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곧 있을 18일날 평화 서버인 청해 서버가 생기는데요. 신규 서버의 특징은 기존 서버와는 다르게 두카트로만 한국 공간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TK가 제한되고 인게임 이벤트가 또 별도 운영된대요. 깃틀 잡기 이벤트 주긴 주는데요. 이 정도로는 깃틀을 잡기 힘들어요. 이런 걸 준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보상을 레드잼을 투자 못하는 대신에 기존 서버에 비해 굉장히 보상이 적어요. 투자 점수 500점 이상이면은 기존 서버는 50 블루잼을 주는데 5분의 1밖에 안 주죠? 그리고 이 서버에 사실 사람이 얼마나 모일지는 모르겠어요. 광고를 하지도 않고 누가 알아야 하는데, 신서버를 흥행시키려면은 보상이랑 이벤트를 많이 하고 뭐 또 부스터도 하고 이래야 사람들이 갈까 말까인데, 뭐 이런 보상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보면은 오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냥 이따 참고 정도만 하시고, 신서버보다는 기존 서버 중에 사람이 많은 태평양 1서버나 대서양 1서버, 태평양 2서버 정도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5개의 제독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5개의 제독은 대한시대 2에서 있었던 제독들이고요. 처음 시작할 때 선택한 제독으로 국가가 결정되니까요. 여기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선택하시기 전에 밑에 보시면은 블루잼을 지급하는데요. 블루잼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국가가 5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100을 지급하는 4등, 그 다음 50을 지급하는 3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지급하는 블루잼은 나중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 블루잼 때문에 국가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원하는 제독이나 에스파냐인 카탈리나 또는 알비자스, 오스만 제독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유는 거의 모든 서버가 카탈리나를 선택한 에스파냐 국가는 거의 상위에 있고요. 오스만도 초반부터 후반까지 교육에 유리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니까 참고하셔서 제독 선택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대한시대 오리진은 모험, 교육, 전투 큰 틀에서 3가지 컨텐츠가 있고, 항해사도 모험 스탯이 높은 모험 항해사, 교육에 관한 스탯이 높은 교육 항해사, 전투에 관한 스탯이 높은 전투 항해사 총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서 아셔야 될 점이 각 항해사마다 효과나 기술이 있는데요. 효과는 샷게임의 패시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술은 액티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각 특성의 항해사마다 전투 항해사는 전투 레벨을 올려야 효과와 기술이 해금되고요. 모험 항해사는 모험 레벨을 올려야 효과와 기술이 해금돼요. 그리고 교육 항해사는 마찬가지로 교육 레벨을 올려야 효과와 기술이 해금이 돼요. 그리고 선단의 성향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모험, 교육, 전투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의 차이는 항구에 있는 조합을 갔을 때 성향 선택에 따라서 그 의뢰가 주로 많이 떠요.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24시간이 지나면 또 교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주로 전투를 선택하셔야 선단 레벨업을 하기 좀 편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성향을 변경하는 방법은요, 이 3개의 메뉴 표시 누르시고 선단 관리에서 이 성향 눌러가지고 변경을 하시면 돼요. 대한시대 오리진은 크게 항해사와 선박 이 2가지가 좋으면 더 상위 컨텐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동향을 쭉 밀어서 투함이나 평전선을 많이 사용들 하셨는데요. 13티어부터 대형배에는 서양 쪽이 좋은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서양만 쭉 올리셔서 9티어의 바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1티어의 에스메랄다, 둘 다 포격선이니까요. 이렇게 올리시다가 그 다음에 13티어부터 대형배 중에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 포격선인 중카락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건조 레벨을 올리실 때는 1티어부터 3티어 배들은 다 항구에 있는 조선소에서 재료도 팔고 건조할 수가 있어요. 보시는 방법은 메뉴에서 도감 눌러서 설계도에 돌아와 보시면요, 배를 클릭하시고 위치 표시 누르시면 건조할 수 있는 항구랑 재료를 판매하는 항구 보여요. 가셔서 건조를 하시면 되고요. 저 티어부터 20랭크씩 찍으셔서 쭉 올라오시면 되고요. 이 3티어는 수집에 들어가서 선박에 들어가시면은 3티어 배를 20개 넣으시면 네파 1이 증가해요. 그래도 건조하시는 김에 수집에 다 넣으셔서 네파 1을 챙기시면 되고요. 건조할 때 들어가는 재료들은 다 티어까지는 항구에 있는 조선소에서 판매를 하니까 확인하시고 구입을 하셔서 건조 레벨을 올리시면 돼요. 5티어, 6티어는 적성나무, 적성도대,
중형 포문이 들어가고요. 7, 8티어는 오리나무, 오리돛대, 계량형 중형 포문, 8, 9티어는 너도밤나무, 너도밤나무 돛대, 강화 중형 포문이 들어가요. 11, 12티어는 자단나무, 자단나무 돛대, 특수강화 중형 포문 참고하셔가지고 4티어까지 20랭크를 찍고 나면은 꽤 많이 올라갈 거예요. 대략 9티어 바스 찍을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내가 주로 타는 배를 설계도 레벨 5를 만들어서 선실을 하나 더 늘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내가 전투에서 나눈 재료라든가 암시장, 이벤트에서 얻은 재료로 계속 선박 건조를 하셔서 건조 레벨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배를 보는 방법인데 뉴비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서양 건조 레벨을 올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9티어의 바스 이 정도로 시작하시면 좋아요. 보실 것들은 내구도, 세로도, 적재량, 최소 선원수 정도 눌러두시고요. 적용을 누르시면요. 최소 선원수로 먼저 정렬을 해주세요. 최소 선원은 낮을수록 좋아요. 최소 선원이 낮으면 적은 양의 물방으로도 더 긴 항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교육품을 실 수 있는 적재량도 더 좋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로도트를 보라는 이유는요. 바스가 세로도 배인데요. 배의 속도는 세로도 플러스 가로도트로 결정이 돼요. 세로도 같은 경우에는 역풍에 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요. 가로도트는 순풍에 좀 빠르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지금은 가로 세로를 별로 따지지는 않고요. 가로도트과 세로도트의 합이 높은 배가 항해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바스를 볼 때 돛합이 500이 넘어가면 그래도 처음에 쓸 수 있는 배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배를 찾다 보면 비싸요. 겨우 9티어 배를 이렇게 좋은 배로 탈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선원으로 정렬을 해두시고 가로 세로 돛합이 500 이상 여기는 매물 중에 그나마 괜찮은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55 레드잼짜리 가로 세로 돛합 500 넘어가죠. 적재랑 160 지금 그리고 전투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내구도를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니까요. 이 정도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돛합이 거의 500 가까이 되죠. 그리고 최소 선원 낮은 편이고요. 적재량이 160 이상 이 정도 되는 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네파를 저는 보지 말라고 한 이유가 네파도 완화가 돼가지고 이 9티어 바스로 동남아나 동아시아 가려고 타는 배가 아니에요. 동인도까지만 그냥 싸고 편하게 사용해라 이런 용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파는 아예 보실 필요가 없어요. 참고들 하셔가지고 너무 처음에 좋고 비싼 배를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육성에 관한 전체적인 이야기인데요.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에서 시작을 하시고 잉글랜드는 런던, 포르투갈은 리스보아, 에스파냐는 세비야, 오스만은 코스탄티니에서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제독들은 다 이렇게 유럽에서 시작을 하시게 되고요. 지구본을 누르고 맵을 보시면은 맵 좌측에 해역 접근이라고 있는데 이걸 눌러서 판단 레벨별 갈 수 있는 부분을 볼 수도 있고요. 네파를 눌러서 갈 수 있는 곳을 보실 수가 있어요. 각자 시작하는 번거지인 항구에서 연대기를 쭉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연대기를 진행하시면서 교육품을 사서 다른 곳에 팔고 이런 교육을 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유럽 쪽에서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는 않아요. 다만 이 흑해 안쪽에서 구매를 해서 위쪽에 북해나 발트에 판매하시면 가격이 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일단은 연대기를 진행하시면서 전투 의뢰를 받아서 3단 레벨을 25로 키우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카리브와 유럽에 교육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카리브와 유럽의 교육이나 카리브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보는 요 위에 제가 카드로 띄워놓을게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카리브와 유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육을 통해 두카도 모으고 또 카리브에 있는 항구에서 조합에서 받은 전투 의뢰로 전투도 하시다 보면 어느새 30레벨이 되실 거예요. 30레벨이 되시면 이렇게 남아프리카인 이카파까지 오실 수가 있고요. 이제는 남아프리카 쪽에 있는 물건을 사서 발트이나 흑해에 또 판매를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또 아프리카 쪽에서 조합에서 의뢰를 받아서 해적과의 전투도 하시면서 계속 선단 레벨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35레벨이 되실 텐데 35레벨이 되시면은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져요. 이 동아프리카를 가실 수 있게 되고 또 서인도까지 가실 수가 있는데요. 서인도만 오시게 되더라도 유럽과 서인도에 교육을 하시면은 왕복으로 2천만 두캇 가까이 수익이 남으실 거예요. 그리고 서인도에서 전투를 하시게 되면 이쪽부터는 너도밤나무까지 드랍을 하니까 전투를 통해서 얻은 재료로 뭐 배를 건조하기도 하고 거래소에서 판매를 하셔가지고 레드잼도 벌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데요. 전체적인 육성 방법은 이런 방법인데요. 일단은 35레벨을 찍고 서인도까지 오시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렇게 초보분들이나 복귀자분들이 보시고 도움되실 만한 영상 정리해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총알슛TV였습니다.